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부산 영도구 한 스쿨존, 즉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형 화물이 굴러떨어져 10살 초등학생 황예서양이 숨진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사고 이후 지자체는 안전한 등굣길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 어려움 등을 문제로 불안 요소는 여전히 남은 상황입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 28일 아침, 청동초등학교 앞 도로에 무게 1.7톤에 달하는 원통형 화물이 굴러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학교에 가던 10살 황예서 양이 숨졌고 학부모 등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후 1년이 지났지만 고 황예서 양 아버지의 딸을 향한 그리움은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황 씨입니다. 식당을 가서든지 생각 안 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지금이라도 돈 내려고 들어올 것 같다는 그 얘기. 지금도 안 믿어진다. 진짜 그래요. 사고 이후 영도구청은 사고 지점 일부 구간에 차량 방호용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해당 펜스는 14톤 화물차가 시속 80km로 충돌해도 견딜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입니다. 또 불법 주정차 CCTV를 설치하고 평일 등교 시간에 2.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 통행을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예산 확보 등 문제로 추가 안전펜스 설치 등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청동초 후문에 이어진 2m 높이 옹벽통 항로 역시 별다른 안전시설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구청은 해당 부지가 사유지인 만큼 주민 협조를 구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영도구청 관계자입니다. 일단은 자유지내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해야지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 설명회 하고. 가장 안전해야 할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생명을 잃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만큼 제대로 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부산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가 올해 9차례 운항할 예정이어서 부산 관광업계도 기지개를 켜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크루즈 터미널과 인접한 지역은 평일 매출액이 최대 3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가 됩니다. 보도에 김혜경 기자입니다.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9월 말까지 국내외 4개 여행사가 부산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를 9항차 운항합니다. 11만 4천 톤급 이탈리아 국적 코스타 세레나호를 통째로 빌리는데 여객 정원만 3,800여 명, 승무원은 1,100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부산항을 출발해 일본과 대만, 홍콩 등을 돌아보는 다양한 코스로 구성돼 있습니다. 9항차 모두 부산항 국제 여객터미널 14번 선석에서 출항합니다. 부산 모항 크루즈는 외국에서 출발한 크루즈선이 항해 도중 잠시 부산을 거쳐가는 단순 기항과는 달리 관광객들이 배를 타기 위해 부산에 미리 와서 시간을 보냅니다. 때문에 쇼핑, 관광, 숙박, 선용품 업계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큽니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나 이런 분들이 부산에서 배를 타야 하기 때문에 입국이 조금 더 빠르시겠죠. 지역 경제나 상업시설들에 대한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는. 또 BC카드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부산에 정박한 크루즈선 입항일 기간 내 부산 시내 외국인 카드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크루즈 터미널과 인접한 부산 진구와 중구, 수영구 등에서 하루 평균 매출액이 최대 3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연말까지 크루즈가 118차례 부산항에 들어오고 6월부터는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하는 크루즈도 10항차 예정돼 있습니다. 갈수록 국내외 관광객들이 체험형 관광을 즐기고 있는 만큼 부산관광공사 등도 부산 비집 패스를 확대 운용하는 등 기지개를 펴는 크루즈 관광객 맞이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오늘 낮 11시 반쯤 부산 도시철도 동해선 교대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승객들이 잇따라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크게 다친 사람은 다행히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맨 앞 사람이 넘어지면서 뒤에 있던 승객들도 잇따라 넘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진로 변경 차량을 상대로 수십 차례 보험 사기 행각을 벌이고 경찰과 검찰에 고소를 남발하며 수사를 방해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진로 변경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거나 비접촉 사고로 다쳤다며 뺑소니로 신고한 뒤 보험금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로 50대 A씨와 60대 B씨를 각각 구속 송치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경찰과 검사, 판사를 상대로 수십 차례 고소와 진정을 남발해 수사를 장기간 지연시키고 방해하기도 해 무고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 소속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나 직위에서 해제됐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부산 관할 경부고속도로에서 음주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고 도주하던 차량은 금정구 부산대 인근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났습니다. 운전자는 부산경찰청 소속 경정으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으며 부산경찰청은 이 간부를 곧바로 직위 해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갑 전재수 의원은 오늘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는 선을 긋고 지역 정책 현안에 집중하겠다며 원내대표 불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전 의원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 곧 출범할 원내 지도부를 설득하고 만약 21대 국회에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제22대 총선에서 부산에선 유일하게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데다 영남권 3선 고지에 오른 덕분에 원내대표 후보군에 거론돼 왔습니다. 부산 강서구 생곡 재활용센터 운영권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전 부산시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은 오늘 밤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치겠지만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입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비와 함께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14.7도, 습도는 91%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차유진, 기자 정혜린, 아나운서 국재일이었습니다. CBS